환자의 뜻에 따라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존엄사가 합법화됐는데요. 그 이후에 존엄사를 선택한 첫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환자였고요? 존엄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예, 이분은 그 소화기 계통의 그 암으로 고생을 하고 계셨던 그런 50대 남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더 이상은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연명 의료 계획서에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아니면 인공호흡기 또는 혈액 투석 또는 항암제 투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말기 암 환자 같은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결국 다시 이제 회복될 이제 가능성이 없으면서 단지 이제 생명만 계속 이제 연장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도 고통스럽고 또 주변의 가족들이라든지 또 치료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힘든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운명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서명을 하는 그런 제도를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도 실시를 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이제 시범 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달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이제 이게 먼저 어떤 건지 이게 시범 사업이라는 것도 좀 생소하고요. 법이 지금 제대로 입법이 돼 있는 상황은 아니죠?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완화 의료 및 뭐 임종 과정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건데 일명 연명의료 결정법이고 시행 자체가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2년부터 시행돼 있는데 그 전까지 병원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지금 하는 상황이에요. 이 법의 주된 취지는 뭐냐면 연명 의료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껏 결정을 못 했었는데 특히 소위 말하는 존엄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혈액 투석이라든지 아니면 인공호흡기라든지 항암제 투여 이런 어떤 생명을 어떤 연장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고 그런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을 한다 그러면 일정 절차에 따라 가지고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번에 시범 사업 결과 처음에 존엄사가 된 거고 다만 이게 안락사랑은 좀 차이가 좀 납니다. 안락사는 뭐냐면 정말 살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아니면 그 동국물이나 약물을 주입해서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사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경우에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는 그걸 존엄사라 그러고 그 존엄사가 지금 이제 인정되는 첫 사례고 내년 2월부터는 아마 많이 존엄사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치료의 행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영양 공급이라든지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약이라든지 그런 거는 투입이 되는 거죠? 치료를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인공호흡기라든지 혈액투석이라든지 하진 않고요. 다만 이제 물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 진통제 같은 거, 마약성 진통제 같은 거는 투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통증을 줄이면서 결과론적으로는 그 생명이 이제 끝날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것들을 존엄사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안락사가 가능해요. 안락사는 적극적으로 약물을 주입해가지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건데 그건 아직까지 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자, 연명의료 계획서도 조금 많은 사람들한테는 좀 생소할 것 같은데요. 이게 연명의료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고 또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좀 알아보야 될 것 같아요. 연명의료 의향서는 건강한 사람 등 우리 국민들 중에서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가 일단 쓸 수는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는 이제 말기 암이라든지 또 이제 임종기에 이제 환자 같이 거의 뭐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있는 이런 환자가 의사와 함께 이제 작성하는 그런 점이 약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의향서하고 이 계획서는 좀 차이가 이제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이 작성자는 지금 1648명으로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명 의료 계획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이제 상태가 이제 심각한 분들, 이제 말기 상태에 있는 분들 또는 이제 거의 임종기에 가까운 환자 이런 분들이 이제 작성하다 보니까 현재 이제 7분이 작성을 했고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사망을 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이제 결정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 게 지난번에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독일의 그 병원 그룹에 이미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 뭐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런 계획서를 갖다가 독일에도 뭐
제출한 그런 어떤 보도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동안은 우리나라에 이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라도 자기의 어떤 운명, 자기의 생명에 대한 결정을 자기가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러한 법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입법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네. 일단 그런 계획서나 네. 그런 부분을 본인이 그렇죠. 작성을 해야 되는 건데 아프다 보면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 방법이죠. 미리 작성해 놓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가서 나는 이제 만약에 좀 그런 상황이 오면 네. 인공호흡 그런 것 받지 않겠다라고 네. 작성하는 방법이 네.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의식이 지금 없는 상황이면 본인이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예전에는 불가능했었는데 추정적 가족들이 동의를 하고요. 추정적 의사를 예전에 젊을 때 어떻게 얘기했느냐 아니면 건강할 때 어떻게 얘기했느냐 추정적 의사를 바탕으로 하고 의사 두 사람이 동의를 합니다. 네. 자기 그 치료의하고 또 전공의를 불러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런 경우는 추정이 된다고 해가지고 연명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것이죠. 예. 아직까지 그래도 이제 연명 의료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제 문화적으로 좀 받아들이기는 아직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사람이 지금 작성하지 않은 상태자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사실 이제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사실 이제 뭐 문화적으로 이제 어려운 거는 자식들입니다. 자식들 이제 배우자는 이제 자식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마지막 그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효도를 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생명을 연장하는 거다는 그런 어떤 그 문화적인 분위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더 이상 뭐 어떤 의미 있는 삶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본인의 건강 상태가 아니라면 차라리 이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것이 차라리 낫겠다. 또 이런 사회적인 이제 분위기가 이제 생기면서 이런 이제 법까지 자기가 이제 결국은 생명에 대한 결정을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연명 계획서 작성을 갖다 뒷받침하는 그런 어떤 입법이 된 겁니다. 네. 자, 연명 의료 결정법 시범 사업 뒤에 첫 임종을 맞았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또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